새로 세탁 책 구입하셨죠?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다 풀어보셨죠? 자, 2번 문제 한번 봐보십시오.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리는 없지만 가로놓기 한번 채워볼까요? 자, 5번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김건우인데 김건우의 주소가 지워졌죠? 자, 등기 원인이 뭐라고 됐죠? 정거. 김건우의 주소가 금천구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자 번호를 매기는데 순위번호 5번 다음에 A번 들어갈 자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라 되겠죠. 5-1이 되고요. 등기 목적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변경과 경정은 무슨 차이죠? 자, 만약에 신청 착오였다면 뭐가 되겠어요? 경정이 되지만 정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변경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4번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쭉 내려와서 7번 한번 봐보십시오. 7번. 말소등기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등기를 할까요? 말소회복등기를 할까요?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는 말소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된 걸 회복하는 회복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11번 봐보십시오. 자, 소유권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저당권 말소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원래는 소유권이냐 저당권 따라 달라지지만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말소하든 저당권을 말소하든 언제나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11번 뒷부분이 틀렸고요. 자, 13번은 토요일 날 배웠던 건데, 자, 13번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정지조건 할 수 있지만 종기부나 해제조건부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반대로 돼야 되죠. 자, 16번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죠?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본등기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토지 거래 가증은 언제 들어가야 돼요? 가등기 할 때 들어가야 되죠. 자, 다음 장 보시면 18번 보시면, 자, 공동 가등기권자가 있다.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다. 그 중에 일부가 지분에 대한 본등기를 할 수는 잔금 치르면 치른 만큼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지분만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권자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뭐 하나 주겠죠? 꽃 하나 주겠죠. 그래서 1인이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 있지만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래야 되겠죠. 21번 보시면 가압류는 소송 걸기 전에 미리 걸어놓는 건데, 가압류는 무슨 문제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나오고, 하지만 가처분은 돈 문제가 아니죠. 특정 채권인데 뭐라고 그래요? 피보전 권리와 금지사항을 올려주겠죠. 자, 24번 한번 채워보실까요? 자, 등기 목적이 저당권입니까? 근저당입니까? 근저당. 그렇다면 1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갈까요? 일반 저당권이면 채권액이지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한도가 나야 되겠죠. 이계통인은 누구일까요? 저당권 할 때는 저당권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와야 돼요? 채무자 나오는데 이계통인은 몇 년생이다? 채무자는 성명과 주소만 나오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소재 밑에 뭐라고 또 한마디 나와 있죠. 토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4번. 이건 뭔 말일까요? 공담이야. 이 저당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은 어디에 대해서도 성남에 있는 땅에 대해서도 뭐 한다. 그래서 공담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3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어요? 공동담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등기법까지 하셨고, 이제 새로운 책으로 또 새로운 진도 나와야 되죠. 자, 5월달부터는 예습 위주로 하십니까? 복습 위주로 하십니까? 계획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결석만 하지 마십시오. 일단 결석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죠?
어떤 땅인지도 알아야 되고 누구 건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공개해서 보여주죠. 어디서 보여주는 거야? 자, 권리관계는 어디에다 올려놨으니까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가 있는지 누군지 저당권 여부를 확인하고 반면에 사실관계는 대장을 보고 와야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무고동이다. 무고동 14번 땅에 이렇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매매하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뭘 만들어 놨죠? 대장과 등기야. 자, 여러분 이걸 하려고 한다. 이걸 떼봐야 됩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몇 가지를 떼봐야 될까? 자, 이걸 지금 5억에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장 찍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 부동산에 뭐가 있는지 저당권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걸 뭘 봐야 되죠? 자, 등기부를 떼보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중개업자가 계약서는 몇 장 쓰더라도 한 장 쓰더라도 을은 몇 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2개. 그렇다면 등기를 떼볼 때 뭐 떼봐야 돼요? 토지 등기도 떼보고 건물 등기도 떼봐야 되겠죠. 다시 대장 떼보는데 그러면 대장도 2가지. 뭘 떼봐야 돼요? 토지 대장도 떼보고 그다음에 뭐 또 떼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 떼봐서 이런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근데 여기는 법이 2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토지 대장과 관련해서는 무슨 법에서? 지적법에서. 건축물 대장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에서 하는데 건축법은 어디서 다루시고요? 공법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지적에서 12문제, 부동산 등기에서 몇 문제? 12문제.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야? 지적이야. 자, 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아래 보시면 그림 넣어놨죠. 거기 지적의 역할이 3가지인데 거기 이쁜 아줌마가 뭐라 하죠? 지금 이거. 그래서 거기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 법률적 기능인데 제일 위에 올라와서 1번 지적에 의한 3줄 줄 긋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논문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 아래 보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 써놨죠. 지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토지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다면 건물은 지금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건축법에서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뭐만 토지에 대해서 이런 지번이랄지 지목, 면적을 조사해서 여기다가 니는 지번이 몇 번, 14번, 지목은 대, 경계는 어디까지, 면적은 얼마 이렇게 담아놓는 그릇이 바로 뭐가 돼요? 지적이기 때문에 거기 박스 있듯이 애울려 가지 마시고 지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말한다? 토지를 담는 그릇이다. 자, 그러면 왜 담아야 되느냐? 자, 이게 만들어져야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지적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뭘 못 만들어요? 등기를 만들 수가 없고요. 이게 있어야 지목과 면적에 따라 뭐도 매길 수 있어요? 세금도 매길 수 있고 이렇게 지적이 담겨져 있어야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자, 큰 3번 기능에다 세모 표시하시고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몇 가지 기능 있죠? 6가지 기능인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1번 지적이 있어야 뭐 만들 수 있다? 등기 만들고 2번 지적이 있어야 토지를 평가할 때 뭐 한다? 기준되는 것이고 3번 세금 매길 때 기준되고 4번 우리가 여기서 거래할 때도 뭐 했었죠? 부동산 거래할 때 이걸 보고서 경계와 면적을 뭐 하는 거죠?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5번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도 뭐 한다? 기초가 되고 6번 각종 정보를 정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만 밑줄 쳐보십시오. 주소 표기의 기준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았었나? 근데 주소가 지번에서 무슨 주소로 바뀌었죠?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번은 주소 기능을 하지는
않으니까 거기는 역으로 기억하시라고요. 토지 관련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주소 표기의 기준은 맞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주소 표기는 뭘로 한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자, 거기 아래 지적의 역할도 똑같은 말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꼭 필요한 게 요소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3요소 세 가지 뭐가 있죠. 근데 칠판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없다면 지적이 있을 리가 없고 담아야 되는데 이 담는 걸 뭐라 하고 등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릇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지적 공부인데 우리가 2장에서 등록 절차 배우고 3장에서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첫 페이지는 외우시기보다 지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토지를 담는 그릇 하시고 그냥 쭉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뭐 하시면 돼요. 빛처럼 지나가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큰 4번 특성 한번 잡아보십시오. 특성. 자 거기 몇 가지 특성이 있죠. 자 기능과 특성인데 여기 특성 또는 성격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성격을 처음에 알았습니까? 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도 지금 지적하고 처음 만나는 거니까 좀 살아봤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좀 살아온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건 지금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실 때 몇 바퀴 돌다 보면 그런 특성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특성도 외우지 마시고 1번은 왜 이런 특성이 나올까요? 지적이 지금 뭘 대상으로 하죠? 땅. 그럼 땅이 있을 때부터 땅이 사라질 때까지 지적사무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그렇게 붙이는 거고요. 2번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적은 주로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성격이 뜬다는 거고요. 3번은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측량이요. 측량은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도 갖다 붙이는 것이고 자 4번은 준사법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지적이 이 일을 하잖아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다. 두 필지 간에 뭘 정해줘요? 경계를 정해주는데 이 경계가 함부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준사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법. 법원의 절차에 준해서 판결의 절차에 준해서 뭐 해야 돼요?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성격이다? 준사법적인데 거기 기속이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한문은요. 말 곱비 붙들어 맬 기자입니다. 그럼 말 앞에 곱비를 딱 붙들어 매면 지 마음대로 뛰어요 못 뛰어요? 법이 정해진 대로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답이 필요한데 가로 안에 뭐가 될 수는 없다. 자 만약에 이게 공무원의 재량이 허용된다면 뭘 정하는데? 경계를 정하는데 재량이 허용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법이 뭐한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요. 자 5번째 단 별표를 하시고 거기 나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적은 국가사무다 지자체사무다. 자 우리가 이걸 분할하려면 여기 구청하지만 지적사무는 무슨 사무야? 국가사무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원래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뭐 했다? 위임했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자체 사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뭐 받아서? 위임받아서. 그래서 통일적이고 무슨 성격이다? 획일적, 획일성이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국 어디서든 똑같은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객관식에서 가로 안에 있는 정답 후보 두 가지 뭐가 있죠? 다양성과 개별성은 지적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만약에 지자체 고유 사무라면 다양성을 뗄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 사무는 누구 사무라고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국 어디든 봐야 돼요.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에서요. 지적 사무의 특성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찍는 게 획일성입니다. 획일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어감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지적 사무가 다양성을 띈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울릉도 군수는 토지장을 마치 뭐처럼 만들고 싶겠어요? 오징어처럼요. 그럼 저기 전라도 한평이라고 하십니까?
거기는 우리는 뭐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지적은 지자체 사무이라 누구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양성, 개별성에 대해서 살짝 주의를 해 놓으시라고요. 지적은 무슨 성격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은 좋은 말인데 지적의 특성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자, 큰 5번 지적제도 유형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데 여기서 공부하는 요령만요. 유형이라는 게 뭐예요? 분류해 보는데 거기 책 보고 너무 줄 긋지 마시고요. 잘 안 나오니까.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죠. 유형은 나눠본다는 말인데 분류 몇 가지 기준. 첫 번째 뭐에 따라서? 발전 과정. 두 번째 측량하는 방법. 세 번째 등록 차원에 따라서. 네 번째는 등록 의무에 따라서. 자, 이것만 보고 나름대로 주문만 걸어 놓으십시오. 발전 과정에 따라서 최초의 모습은 다 이겁니다. 뭘 매기려고? 세금을 매기려고 만들었는데 이때 세금 매길 때는 누가 지금 주된 관심이 많겠어요? 국가가야.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것이냐. 그래서 이때는 세지적에서는 뭘 중시했냐면 거기 제가 한문으로 넣어놨죠. 무슨 번유로?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만큼 걷어들일지 국가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중시가 되는 거야? 세지적에서는 면적이 중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뭘로 발전을 한 거죠? 여기 대장 옛날에 소유자가 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이때는 국가가 누구한테? 갑한테 세금 매기려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 소유자 이름이 누구로 올라가 있으면 갑이 됐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게 누구 땅이라는 걸 자기 땅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약간 포인트가 바뀌었죠. 아까는 세금 부과가 목적인데 이제는 세금 부과보다는 이 사람이 뭘? 소유권을 보여준다고요. 거기 2번에다 형광펜 하시고 우리나라는 현재 무슨 지적?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인데 이때는 면적보다 뭘 더 중시하는 거야? 내 땅이 어디까지냐? 이웃집 땅과는 어디까지가 경계선의 위치냐? 이게 중시해야 된다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지적인데 줄은 대지 마시고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 됐어요? 가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좋은 말 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되는데 우리는 학문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고요. 세지적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무슨 지적이고? 법지적이고 다목적 지적 제도를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 3번 다목적 지적은 줄 대지 마시고 이런 뜻이구나라고만 읽어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류 기준이 바뀌었죠. 뭐에 따라? 자, 경계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경계를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라고 부르냐? 도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무슨 지적? 도의 지적. 얘는 x값 y값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치적인데 우리나라는 뭘 선택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이 원칙이지만 땅값 비싼 동네는 뭐도 있어요? 수치적인데 컨닝해 봤더니 몇 년도 도입됐다? 도입은 몇 년도 됐어요? 75년도에 도입됐다가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일단 도의 지적, 수치적 둘 다 형광펜 가야 되겠죠? 자, 직접 한번 사례를 보시면 27페이지 보십시오. 자, 27페이지 그림 제목이 뭘까요? 그림 제목. 어디에 그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그림 안에서 지적도라는 단어를 찾아내시라고요.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적도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그림은 지적도인데 자, 거기 그림 안에 들어가세요. 14번 땅 보이십니까? 14번 땅 거기 선 따라서 쭉 색깔 이쁘게 한번 입혀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14번 땅에 경계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경계를 선으로 보여주는 게 도의 지적이라고요. 하나만 해놓으면 서운하니까 거기 10번 땅 찾아보십시오. 10번 땅도 선 따라서 색깔 입혀 보십시오.
지목이 뭐다? 대. 자, 얘 장점이 뭐냐면요. 자, 10번 땅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전부 다 형상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일정한 축척으로 그리기 때문에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땅값 비싼 대도시랄지 개발이 된 지역은 선으로만 그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도입을 하는 거예요? 좌표. X축, Y축 잡게 되고 이게 한 필지라면 이 필지에다 뭘 구하는 거야? X값, Y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무슨 지죠? 수치인데 한 장, 두 장 넘겨보십시오. 자, 30페이지 장부 제목이 뭐죠? 자, 우리가 또 일주일이면 잊어버리니까 거기다 봤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죠. 장부 제목이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매수인한테 브리핑 준비하십시오. 이 땅은 어디 있는 땅이다? 송파구 무실동. 집어는 104 1번지. 자, 이 땅은 꼭지점이 몇 개 있다? 자, 1번 부의 X값이 얼마죠? 42만 6,971m 40cm. Y값은 28만 1,227m 51cm. 이렇게 부호를 연결한 그림을 봤더니 뭐라고 부르고? 부호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경계점의 좌표값을 정한 다음에 이걸 올려주는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근데 거기 하나 오타난 게 있네요. 거기 고유번호 보시면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가 얼마죠? 3은 없습니다. 3을 1로 고치십시오. 3이 아니라 거기가 10104-0001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장점이 뭐겠어요? 1cm까지 측량했으니까 정밀도는 높지만 그만치 뭐가 많이 드는 거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돌아오셔서 2번 측량 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도 있고 뭐도 있다? 수치적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차원에 따라서 2차원이냐 3차원이냐. 2차원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수평지적. 3차원은 자, 아까 우리가 봤던 14번 땅 기억하시죠? 14번 땅은 평평하던가요? 경사졌던가요? 모르죠. 우리나라는 몇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2차원 수평지적인데 만약에 14번 땅의 면적이 250제곱미터로 되어 있더라면 이건 실제 땅일까요? 여기 바닥 면적일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지적에서 나오는 면적은 당연히 무슨 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평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바로 3번은 1번에다 형광펜 하시고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면서 몇 차원? 무슨 지적? 수평 지적. 물론 언젠가는 뭐로 넘어가겠어요? 입체로 하겠지만 아직은 몇 차원? 2차원이야. 자, 네 번째는 좀 해석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등록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등록 의무는 누구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이걸 이렇게 신청해야 될 의무를 준다. 그러면 등록이 뭐가 되는 거죠? 강제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60일이 내야 됩니다. 근데 정해진 기한에 하지 않으면 국가가 뭐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등록을 한다. 말을 바꾸면 소관청이 뭐 하는 거죠? 직권 등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적은 이걸로 가거든요. 자, 저기 출발할 때 지적은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지목이 바뀌었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뭐 하면 돼요? 조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지적은 이걸로 갑니다. 근데 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등기는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다. 을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등록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기 때문에
사적 자체의 지배하기 때문에 권리관계는 땅 살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소유자. 그러면 등록할지 말지도 소유자가 뭐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적극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소극적 등록주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채택하는 거예요? 등기야. 그래서 어차피 지적과 등기를 늘 비교를 하는데 등기는 뭘 보여주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청주의 또는 뭐라는 거야? 소극적이지만 지적은 뭘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얼마든지 구청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적극적 등록주의 또는 뭐가 돼요? 직권 등록주인데 지적과 등기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거기 그러면 가로 4번에 2번에다 행황편 하시고 적극적, 다른 말로 직권 등록주의 또는 등록 관계주의인데 어디에서? 지적에서요. 반면에 등기는 무슨 주의를 가게 된다? 소극적, 신청주의인데 왜 신청주의로 한다고요? 등기는 뭘 보여주고? 권리 변동을 보여주고 권리 변동은 뭐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적 자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 칠판 보시면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로 하셨습니까? 결국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학문하는 게 아니라 법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거기 아래 보시면 우리나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다시 모아놨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이 결론만 외우게 되면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때가 많다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다 뭘 입히시라고요. 여기다 스토리 입히시라고요. 그러면 지문이 좀 변화되도록 맞추는데 이유 없이 결론만 외우게 되면 시험장에서 눈에 뭐가 씌우게 되면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일단 이렇게 읽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이제 지적지역 등기 비교 거기는 별표 한 3개 쳐두시고요. 시험에서 어떻게든 나옵니다. 자, 거기 근거 법률을 눈으로 하시고 기능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기능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공시해 주는데 지적은 뭘 보여주고 사실관계를 다른 말로 권리, 객체, 토지, 표시 다 같은 말이었나? 반면에 등기는 뭘 보여준다? 권리관계, 권리 주체를 보여준다고요. 자, 당연히 기본 이념도 차이가 나는데 두 가지 비교해 보십시오. 지적은 누가 결정한다? 하지만 옆 동네는 누가 결정하죠? 자, 이 땅의 경계에서는 국가가 결정하지만 이 땅을 살 거냐 말 거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적 자체이기 때문에 대립이 되죠. 자, 두 번째는 나왔었죠.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으로 등록되지만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자, 또 하나 차이점. 지적은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를 하지만 등기는 형식적 심사란 말은 뭘만 보고 하는 거죠?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거고요. 반면에 두 가지 뭐와 무슨? 공개주의와 형식주의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둘 다 누구나 열람 등본할 수 있고 형식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형식주의는 같은 말인데 이따 다시 또 나올 거고요. 자, 담당 기관은 눈으로 비교하시고 장부 편성 눈으로 하시고 등록상 줄대지 마시고 대장에는 크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토지 표시사항, 소유권사항, 등급, 기타 표시사항. 도면에는 여러 가지 나오죠. 반면에 등기는 몇 파트로 구성되고 표제부, 갑구, 을구니까 뒤에서 많이 할 거니까 여기다 줄 대지 마시라고요. 편안하게 비교하시면 되고. 그 밑에 등록 객체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기출문제 중에 한 번 나왔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여기죠.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다 다루지만 여기는 지적, 지자는 법만, 땅만 다루고 건물은 어디서 다루니까 건축법이기 때문에 따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 구별하시고. 그 밑에 필지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지적에는 몇 필지가 올라가 있다? 3,800만 필지인데 등기에는 3,700만 필지야. 제가 질문 하나 더 던져놨죠. 왜 100만 필지가 차이가 날까요? 이거야. 자, 여기는 소유자가 뭐 해야만? 신청해야 등기 올라가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있겠죠. 여기는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아도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필지가 100만 필지가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요. 자, 신청 방법. 신청하더라도 지적은 누가 혼자 가면 돼요? 소유자가 단독이지만 등기는 원칙은 뭐로 해야 되겠어요?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 공신력 있다 없다.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 그럼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말이냐? 자, 14번 토지대장을 떼봤더니 면적 150, 지목은 대,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더라. 자, 등기부 떼봤더니 14번 땅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더라. 자, 여기서 을이 이 땅을 샀습니다. 토지대장의 면적이 얼마로 나왔어요? 150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다시 측량해 봤더니 실제 면적은 140밖에 안 되더라. 을이라는 사람은 땅 얼마로 산 거예요? 분명 공시되어 있으니까 토지대장 맞는데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이 얼마? 150인데 실제 면적을 측량해 봤더니 얼마밖에 안 되더라. 나는 얼마를 산 거예요? 150을 산 거예요? 140을 산 거예요? 실제 땅이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토지대장을 확인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 뭐 한 다음에 측량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자, 이걸 을이라는 사람이 따서 등기를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갑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건데 누가 서류를 유조해서 해놨더라. 나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등기를 떼봤더니 소유자가 누구로? 근데 나중에 드러나기로 이건 갑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홍길동 거다. 나는 누구를 믿고?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홍길동이 이건 내 땅이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등기가 무효등기다. 무효등기를 믿었더라도 신뢰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대장이든 등기든 다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믿을 걸 못 되는 걸 뭐하러 배워야 돼요? 자, 책도 없고 이제 저기 봄 구경하시면 됩니다. 비록 멋은 없지만 공신력은 없지만 뭐가 되어 있으니까 공시가 됐으니까 거래 자료로서 한 번은 봐야 돼.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되 나중에 거래할 때 의심스러우면 전부 다 봐야 돼요. 측량하고 확인하고 소유자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일단 둘 다 믿을 건 된다 못 된다. 공신력 없다는 건 중요한 말이고요. 자, 추정력에다가 세모 표시하시고 추정력은 있다 없다. 자, 그럼 이렇게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는데 등기에는 소유자가 을로 돼 있더라. 동일 부동산인데 이 땅은 갑걸로 추정할까요? 을걸로 추정할까요? 자, 대장은 뭘 공시를 한다고 그랬죠? 사실관계고 권리관계는 등기니까 등기가 당연히 권리 추정력이 있고 여기에다 무엇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은 이게 소유자가 아직 뭐가 안 됐다.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이게 잘못된 것이고 권리는 뭘 우선해야 돼요? 등기가 우선한다고요. 자, 그걸 표로 보여주는 게 아래쪽입니다. 자, 밑에 거기 별표하고 세모 봐보십시오. 사실관계는 토지 표시는 어디가 우선하고 지적이 우선하고 이걸 가지고 봐한다. 등기를 만든다. 반면에 권리관계는 어디가 우선하고 등기가 우선하고 등기를 기초로 봐한다. 지적을 정리한다. 그걸 읽어냈으면 중간 거 봐보십시오. 다시 말로 풀어놨습니다. 자, 사실관계 변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대장에서 등기부다. 1번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는 뭐가 기준이다? 대장 기준인데 그러면 이동 정리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봐볼까요? 14번 땅 지목은 전 소유자 갑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부가 뭐 한다고요? 두 개로 갈려져 있다고요. 토지대장 가보면 14번 땅 전 갑돼 있고 등기가 보면 14번 땅 전하고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더라. 자, 처음에는 양쪽이 뭐였겠어요? 일치가 됐겠죠. 여기서 자, 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이건 사실의 변화입니까? 권리의 변화입니까? 자, 그런데 토지대장에도 전으로 돼 있고 등기에도 전으로 돼 있더라.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이거 전을 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디 먼저 가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내내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관계는 어디에서? 대장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뭐로 남아있죠? 양쪽이
불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분이 여기 와서 봐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쪽이 불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2번 이거 해주라고요. 토지 이동 정리했으면 소관청은 등기소에 뭐 해줘라? 등기를 촉탁해 해줘라.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관청이 뭐 해주면? 등기를 촉탁해 주면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해서 양쪽이 일치가 된다고요. 자, 반면에 이제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았다. 이건 사실의 변화입니까? 권리의 변화입니까? 자, 그러면 대장에 가서 이름을 고쳐야 되느냐? 등기에 먼저 가야 되느냐? 이건 지금 권리관계 변동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은 어디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등기소에 가서 먼저 이렇게 등기를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양쪽이 뭐 하죠? 불을 취하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분이 이거 들고 와서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는데 이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불을 취하잖아요. 오른쪽 라인이 그 말이죠. 권리관계 변동은 어디에서 들어간다? 등기부에서 대장이다. 1번 지적공무상 소유자는 뭐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인데 그러면 이분이 이거 들고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양쪽이 뭐 하니까? 불을 취하기 때문에 2번 제도가 하나 나오죠. 등기소는 대장 소관청이 뭐 해줘라? 통지해줘라. 그럼 통지해줘야 양쪽이 뭐가 되는 거죠? 일치되는데 자, 한 달 뒤에 써먹을 거 미리 한번 흔적을 남겨볼까요? 몇 페이지로 와보시냐면요. 쭉 넘어오셔가지고 110페이지 한번 와보십시오. 자, 110페이지 거기 가로 4번 제목이 바로 어디 있죠?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 차분히 한번 음미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등기법 예상 문제입니다. 자, 이거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양쪽이 뭐 하니까 불일치하니까 등기소에서 그냥 소관청에 뭐 좀 보내줘라. 통지서를 보내주면 통지서 받아서 정리를 하면 양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됐죠. 그러면 등기법에서 이걸 내는 이유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 통지가 왜 필요한지를 아느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을이 소유권 이전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돈을 빌리고 A은행에서 저당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통지서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거기 지금 제목이 바로 어디 있죠?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만 통지를 하고 자, 저당권 등기를 하더라도 여기 대장이다는 누구만 나와요? 소유자만 나오지 저당권이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하더라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애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장에는 뭐밖에 없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정리하지만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거기다 오늘 날짜 써놓으십시오. 오늘 며칠이에요? 5월 1일인데 자, 5월 말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한마디 써놓으십시오. 기억이 날까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땅은 하나인데 장부가 뭐와 뭘로? 등기부와 대장으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왜 이원화되느냐? 이원화됐을 때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서는 시험장 가면 어떻게든 한 문제는 걸린다고요. 또 공부하시다가도 등기부와 대장이 관련성이 있으면 봐야 돼요. 꼼꼼히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 이제 배경은 깔아두시고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4페이지는 줄대지 마시고 그냥 역사만 좀 잡아놓으십시오. 배경을 좀 잡아놓으시라고. 현재 우리 지적제도는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일제 식민지시대 때 도입된 겁니다. 자, 일본 식민지시대 1910년대 일본 총독부가 들어서 뭘 매겨야 되는데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관련된 장부가 없습니다. 이런 세금을 매기려면 당연히 한반도를 뭐 했겠어요? 조사와 측량하는데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주로 세금을 낼 만한 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산간, 벽지, 비과세지, 섬 같은 것들은 조사 대상에서 빼서 열심히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지적 공부가 나오는 거죠. 최초의 지적 공부가 뭘까요? 거기다만 밑줄 쳐 보십시오. 뭐가 만들어야 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인데 거기 뭐 토지조사령 연도수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 먼저 만드는 게 뭐가 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자, 이게 만들어지고 아까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만드는데 이름을 이제 다시 밑줄 치면서 2번 뭐가 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도 두 가지가 많은 거예요. 갈려 있다고요. 그럼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자, 이 땅이 토지대장에 있는 건지 임야대장에 있는 건지를 우리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은 지번표기를 할 때 이렇게만 표기를 하고 얘네들은 지번표기 할 때 뭘 붙여요? 자, 그러면 실물로 27페이지 보십시오. 자, 2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죠? 그림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지적도에다 아까 동그라미 쳤었잖아요. 자, 근데 거기 지적도란 제목을 가려버립니다. 그래도 이 그림이 지적도란 걸 알 수가 있죠. 뭘 보고? 거기 보니까 지번이 3, 7, 8, 9, 10, 11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여백에 가로 열고 산이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는 이 그림은 지적도인데 거기에 이렇게 산이 있다는 말은 여기는 어디 있는 땅이다? 임야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요. 그러면 자 15번 땅 옆에 있는 땅을 알고 싶다. 뭘 떼봐야 돼요? 그때는 뭘 봐야 돼요? 임야도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먼저 뭐 만들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만들고 임야대장과 임야도 나중에 만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오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땅이 양쪽에 올라갔다 쳤을 때 지적도하고 임야도일 때 어디가 더 정밀하게 그렸을까요? 여기가 더 땅값 비싸니까 같은 땅이더라도 여기다는 좀 더 크게 그린다면 같은 땅이더라도 여기다는 뭐 하는 거죠? 더 작은 축적으로 그렸다고요. 정밀도는 어디가 높다? 지적도 훨씬 더 높았다고요. 그 정도만 베이스로 깔아두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가로 2번 줄 대지 마시고 가로 3번은 1975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요. 1975년은 확 바뀌었습니다. 이때 지번이 뭐에서 뭐로 바뀐 거야? 그럼 일제시대 때는 지번을 뭘로 썼단 말이에요? 한자로 쓰다가 1975년에 뭘로 바뀐 거야?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때 면적이 뭘로 바뀐 거야? 그 전까지는 그럼 뭘로 썼죠? 100평, 200평 하다가 이때 바로 뭘로? 미터포로 바뀌었다고요. 3번 돈 좀 들지만 뭘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건 이미 벌써 뭐 몇십 년 전이라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상식을 잡아두시라고요. 일제시대 때 출발했다가 언제 확 바뀌고 바뀌었구나 라고 연도수를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충 잡아두시고요. 자, 가로 5번에 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세법 세 가지를 통폐합했는데 세 군데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측량법, 지적법, 수로무법을 합쳐가지고 뭘 만든 거야? 합쳐가지고 가로 5번 제목 만들었잖아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자 가로 6번 개정이 있었는데 동그라미 1번에 형광펜칠 단어 하나 찾아보십시오. 이때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 도입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형광펜칠 단어 하나 찾아보십시오. 지상경계점 등록부 도입됐습니다. 지금 1번, 2번은 무슨 말이냐? 시험에 계속 나올 거라고요. 자, 3번은 연속 지적도에다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얘는 작년에 나왔지만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2013년에 좀 중요한 게 도입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가로 7번 2014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법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법 이름을 뭐라고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 법을 세 가지를 합치면서 이름이 좀 길었고 그냥 이름만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름을 확 바뀌어서 뭐라고 바꿨다?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게 되면 지적법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음 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배경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법을 만들었으니까 어느 법이든 제1조는 뭘 밝히겠어요? 목적이 나오는데 오른쪽 가셔서요. 큰 2번에 가로 1번 제1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세 줄은 줄 긋지 마시고 9월달까지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가로 넣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1조는 깨끗하게 보시되 가로 2번과 가로 3번에 제가 풀어놨습니다. 가로 2번 내용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법은 뭘 내용으로 한다? 측량의 기준 및 절차 정하고 지적공부 작성 및 관리 정하고 3번 뭐 정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를 정해서 가로 3번 목적에다 별표를 하시고 목적 크게 두 가지 뭐가 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도 보호가 된다. 소유권도 보호가 되는데 여기서 관리 쪽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뭐라고 묻냐면 자, 어떻게 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건 지적의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자, 지적은 어디까지나 토지가 어떻게 하면 이동이 될 것이고 이동에 따른 뭐 하는 거고 관리고 개발과 이용은 주로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포인트가 지적은 국토의 효율적 뭘 목적으로 하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개발이나 이용은 저쪽 부동산 공법의 목적이고 지적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소유권 보호인데 아까 우리나라는 세지적이었습니까? 다목적 지적이었습니까? 왜 법지적이죠? 소유권 보호라고 제1조에 있으니까 무슨 지적이 되는 거예요? 법지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목적 두 개 잡아두시고요. 자, 가로 4번은 단어만 알아놓으십시오. 자, 이게 언제 측량이었죠? 1910년인데 2010년이 되다 보니까 몇 년 지났어요? 100년 지나서 실제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땅들을 뭐라 하고? 지적 불법지라고 하고 이런 지적 불법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 제조사인데 이 지적 제조사는 공간정보법에 있는 게 아니라 법률 근거가 무슨 법이에요? 지적 제조사 특별법이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법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얘도 어디에는 포함이 돼야 돼요? 지적 측량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 제조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도입된 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 경계와 무슨 경계가 공부상 내용이 다를 때가 많더라.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고? 지적 불부합지 부르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지적 제조사인데 그 밑에 그림 보이십니까? 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 제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1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큰 3번에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본 이념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세 바퀴째 도니까 기본 이념 몇 가지 있다? 5가지인데 힘 빼고 하십시오. 1번이 무슨 주예요? 밑에 설명 보지 마시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국가 사무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은 줄대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이때 지적소관청은 지자체 사무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무를?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행사할 뿐이다. 다시 가로 안에. 그래서 무슨 성격을 띈다? 동일성과 획일성인데 이 단어만 잘 보시면 뒷부분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무슨 주의? 자, 아까 이거 대답을 못 했었는데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바란다. 자, 현재 땅이 이게 실제 땅이다. 자, 장부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집이 한 채 들어섰다. 그러면 지목이 뭐로 바뀌는 거죠? 이 땅의 지목이 전에서 뭐로? 대로 바뀌는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공사 준공된 때냐? 여기에 등록된 때냐? 만약에 실제 용도만 바뀌면 지목이 바뀐 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뭘 배우죠? 근데 토지대항 보는데 뭐로 돼 있어요?
전호로 되어 있는데 이미 효력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공사가 준공됐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한 때. 등록이라는 뭘 갖췄을 때? 형식을 갖췄을 때. 해서 2번을 형식주의,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거야? 등록주의인데, 자, 등기는 무슨 주의일까요? 옆에다 이거 하나 써두시고 186조.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이건 지적과 등기가 똑같다고요. 지적은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는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양쪽이 똑같은 이념이 된다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돈만 내면 뭐 할 수 있어요? 열람하고 등본인데 제가 밑줄 하나 해놨죠. 경계보건측량은 언제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도면에 있는 경계인데 실제 땅에 가서 왔더니 이 담장 때문에 갑과 을 간에 다툼이 생겼더라. 갑이 뭐라 하느냐? 내 땅은 여기 노란 색깔이다. 네 담장을 철거하든가 아니면 나한테 이만치 땅을 보여라. 사가라. 자,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야. 이때 하는 게 바로 뭐 해봐야 돼? 이 도면에는 경계를 어디에다? 지상에다 복원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주의와 관련이 있다고요? 만약에 공개주의가 없다면 구청에 있는 선이 지상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경계복원 측량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주의가 있으니까? 공개주의가 있으니까 경계도 지상에다 뭐 하는 거야? 복원시킬 수가 있게 된다고요. 여기 경계복원 측량은 뒤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 제가 밑줄 그어놨으니까 별표 하나 하시고 뒤에서 또 한번 써먹으시고요. 자, 네 번째 무슨 심사다? 실질적 심사인데 옆에다 역하살표 하시면 등기는 무슨 심사일까요? 등기는 당연히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주의. 서류만 보지만 여기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뭐 하거나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자, 이 두 필지를 만약에 합병한다면 합병할 때도 측량을 해야 될까요? 합병할 때는 경계선만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합병할 때는 뭐 하지는 않죠. 이때는 서류만 볼까요? 이때도 현장 나옵니다. 등기는 서류만 보지만 지적은 비록 뭐 하지는 않더라도 측량하지는 않더라도 현장 가서 실제 조사는 하는데 이때 하는 조사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거기다 써놓지도 않고 물어보고 있을까요? 2번 제목 다 알아듣죠. 무슨 조사?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단 말은 뭐의 대상은 아니다.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가 있죠. 합병과 지목병이 뭐 하진 않지만 측량하진 않지만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이름을 뭐라 한다. 토지 이동 조사 이렇게 한다고요.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물어보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믿어보겠습니다. 자, 5번. 자, 거기도 옆에 역하살표 하시고 아까 배운 거니까요. 지적은 무슨 주의죠? 직권 등록주의. 다른 말로 적극적 등록주의, 등록 강제주의인데 옆에다 역하살표 하시면 등기는 무슨 주의? 등기는 신청주의 또는 뭐였어요? 소극적 등록주의. 자, 해서 보시면 소유자에 뭐 없더라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등록이 되는데 아까 지적은 몇 필지가 있었죠? 3,800만 필지인데 등기는 100만 필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이 이념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기본 이념은 시험에서 늘 예상 문제인데 늘 예상 문제란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안 보면 돼요, 안 돼요? 늘 예상되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된다고요. 자, 잠시 했다 2조 볼 건데 2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거기 용어 보시면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오른쪽 가로 3번 있죠. 지적 소관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만 있다 한번 물어볼 테니까 지적 소관청 거기 표까지 한번 쫙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국어 실력이 좋은지 테스트 하겠습니다.